오후 2시 서울 강남의 한 웨딩홀 앞이에요. 늦가을 햇살이 유난히 밝은 날이었어요. 주차장 한쪽 구석, 낡은 경차 안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55살 김영희.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무릎 위에 놓인 흰색 초대장, 금박으로 새겨진 글씨들. 아들 김준호, 신부 박수진의 결혼을 알립니다. 영희는 초대장을 꼭 쥐었어요. 아니, 쥐려고 했지만 손가락이 제대로 오므려지지 않았습니다. 오른손 검지와 중지가 화상 흉터로 뒤틀려 있었거든요. 왼손은 더 심했어요. 약지와 소지는 아예 첫마디부터 없었어요. 이 손으로 초대장을 만지는 게 조심스러웠습니다. 더럽힐까봐. 영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웨딩홀 입구로 하객들이 속속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멋진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는 사람들. 그 모습을 보며 영희는 자신의 옷을 내려다봤어요. 20년 전에 산 검은색 투피스. 그나마 가장 좋은 옷이었지만 여기저기 색이 발에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하는데.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사흘 전 받은 전화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전화를 건 건 아들 준호였어요. 목소리가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응. 아들아, 결혼식 준비는 잘 되고 있니? 영희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25년 만에 아들 결혼식. 기쁜 일이었으니까요. 네,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엄마, 결혼식에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순간 영희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뭐라고? 장모님이 엄마 손보시면 기분 나빠하실 것 같아요. 준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사진 찍잖아요. 사진에 엄마 손이 나오면 좀 그럴 것 같아서요. 영희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켈로이드 흉터로 울퉁불퉁한 손등, 제대로 펴지지 않는 손가락들, 없는 손가락 2개. 엄마 친구들이나 병원 사람들도 많이 와요. 엄마, 그냥 집에 계셔도 괜찮잖아요? 그래. 영희는 겨우 그 한마디만 했어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그럼 결혼식 끝나고 전화할게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흉터가 보였어요. 이 손으로 내 등록금 벌었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달빛 담은 사연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은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25년 동안 모든 걸 바쳐 아들을 키웠지만 결국 가장 큰 날에 외면당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이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여인 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영희 할머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25년 전, 30살의 영희는 행복했어요. 가난했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영희는 좁은 단칸방에서 저녁을 차렸어요. 반찬은 김치와 계란 프라이가 전부였지만 세 식구가 둘러앉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우리 준호,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남편 태수가 3살배기 아들을 무릎에 앉히며 물었어요. 그림 그렸어요. 아빠랑 엄마랑 준호. 준호는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영희와 태수는 웃으며 아들을 바라봤어요. 태수는 공장 노동자였어요. 한 달에 100만 원을 조금 넘게 벌었습니다. 영희는 근처 식당에서 보조로 일했어요. 월급은 70만 원. 한 달 수입 170만 원으로 셋이 살기엔 빠듯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서로 사랑했고 건강했고 귀여운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5살 되던 해 겨울. 엄마, 병원에서 전화 왔어요. 영희는 핸드폰을 들고 뛰쳐나갔어요. 공장에서 일하던 태수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응급실로 달려갔지만 태수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어요. 남편분께서 현장에서 즉사하셨습니다. 의사의 말에 영희는 주저앉았습니다. 장례식은 초라했어요. 친척도 거의 없었고 친구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단칸방에 살던 가난한 부부였으니까요. 보상금은 1천만 원이 전부였어요. 가해자도 무보험 차량이었고 여유가 없었습니다. 영희는 준호를 꼭 안았어요. 5살 아이는 아빠가 왜 안 오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 아빠는 하늘나라에 갔어. 하늘나라? 응. 별이 된 거야. 밤하늘에서 우리 준호 지켜볼 거야. 영희는 눈물을 닦으며 아들을 더 세게 안았어요. 이 아이는 내가 잘 키워야 해. 그날 밤 영희는 다짐했습니다. 준호야. 잠든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영희는 속삭였어요. 엄마가 너 잘 키울게.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자. 아빠 없어도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다음 날부터 영희의 하루는 바뀌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준호 아침 먹이고 6시에 출근. 식당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했습니다. 오후 4시에 준호 유치원 데리러 가고 5시에 저녁 먹이고 6시에 재우고 그리고 7시 영희는 다시 나갔어요. 밤 11시까지 편의점 알바. 이게 영희의 일과였습니다.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잤지만 괜찮았어요. 준호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엄마, 힘들어? 어느 날 준호가 물었어요. 이제 7살이 된 아이는 조금씩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전혀 안 힘들어. 우리 준호 얼굴 보면 힘이 나는걸? 영희는 웃으며 아들을 안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1학년 첫 시험에서 100점을 맞아왔습니다. 엄마, 나 100점. 우와, 우리 아들 천재네. 영희는 정말 기뻤어요. 아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게 이렇게 자랑스러울 줄 몰랐습니다. 3학년이 되자 준호는 반에서 1등을 했어요. 4학년 때는 전교 1등. 선생님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준호는 정말 똑똑해요. 공부도 잘하고 성실하고 이대로만 가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어요. 학부모 상담에서 담임 선생님이 말했어요. 영희는 뿌듯했습니다. 힘들게 일한 보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나 의사 될래요. 의사? 응.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의사는 사람 살리잖아요. 멋있어요. 준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영희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의사, 얼마나 좋은 꿈인가요? 하지만 의사가 되려면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영희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의사 되자. 엄마가 꼭 의사 만들어줄게. 그날부터 영희의 목표가 생겼어요. 준호를 의사로. 그 목표를 위해 영희는 더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몰랐어요. 20년 후 자신이 키운 그 아들이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할 줄은, 자신의 흉터난 손이 창피하다고 말할 줄은. 주차장에 앉아 있는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웨딩홀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이 시작된 거예요. 영희는 차에서 내렸어요. 웨딩홀 입구까지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지는 못했어요.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실내, 웃음 짓는 하객들, 그 중심에 서 있으라디. 들어갈 수 없어. 영희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주차장 구석으로 다시 돌아가 차에 앉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멀리서 아들의 결혼식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준호는 자신을 키워준 엄마를 거부한 걸까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준호가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영희의 삶은 더욱 바빠졌어요. 엄마, 학원 가야 돼요. 학원? 애들이 다 다녀요. 수학학원, 영어학원. 나도 가야 공부 잘할 수 있어요. 준호는 13살이었어요. 주변 친구들이 학원을 다니는 걸 보며 자신도 가고 싶어 했습니다. 영희는 계산을 해봤어요. 수학학원 한 달에 20만 원, 영어학원 20만 원, 한 달에 40만 원이 추가로 필요했습니다. 당시 영희의 수입은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였어요. 식당과 편의점 알바를 합친 금액이었습니다. 거기서 월세 50만 원, 생활비 60만 원을 쓰면 남는 건 40만 원. 딱 학원비만큼이었어요. 그럼 우리 준호 과외는 어떻게 시키지? 영희는 고민했습니다. 준호가 더 좋은 교육을 받으려면 과외도 필요했어요. 하지만 과외비는 학원비의 2배였습니다. 답은 하나였어요. 더 일해야 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학원 보내줄게. 열심히 다녀. 진짜? 고마워, 엄마. 준호는 기뻐했어요. 영희는 아들의 웃는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희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공장 야간 근무. 낮에는 식당에서 6시간, 저녁에는 공장에서 6시간, 그리고 주말에는 편의점에서 10시간. 하루에 4시간 자던 게 이제는 3시간으로 줄었어요. 영희 씨,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여요. 괜찮아요? 식당 사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좀 잠이 부족해서요. 영희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뿌듯했어요. 준호가 학원에서 1등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엄마, 나 이번 달 학원 시험에서 1등 했어. 우와, 역시 우리 아들. 영희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준호는 전교 1등을 했어요. 그것도 2등과 점수 차이가 컸습니다. 어머니, 준호는 정말 특별해요. 이대로면 특목고도 충분히 갈 수 있어요. 담임 선생님이 말했어요. 특목고. 영희는 들어본 적 있었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가는 학교. 거기서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갈 확률이 높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특목고는 돈이 더 들었어요. 엄마, 나 특목고 갈래요. 거기 가면 의대 잘 보낼 수 있대요. 준호는 여전히 의사의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희는 알아봤습니다. 특목고 학비는 일반 고등학교의 3배. 게다가 기숙사비, 교재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었어요. 어떻게 벌지? 영희는 고민했습니다. 지금도 벅찬데 100만 원을 더 벌려면 답은 역시 하나였어요. 더 일하는 것. 영희는 새벽 청소 일을 추가로 시작했어요. 새벽 3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영희는 몸을 일으켜 빌딩 청소를 나갔어요. 5시까지 2시간 동안 청소를 하고 집에 와서 준호 아침을 챙기고 6시에 식당으로 출근. 낮 12시까지 식당 일, 그리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공장 일. 저녁 7시에 잠깐 집에 들러 준호 저녁 챙기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편의점 알바. 집에 오면 새벽 1시. 씻고 자면 2시. 그리고 3시에 다시 일어나는 생활. 하루에 1시간 잤어요. 한 달, 2달, 석 달. 영희의 몸은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영희 씨,
살 너무 빠진 거 아니에요? 식당 사장님이 걱정했어요. 영희는 반년 만에 10kg이 빠졌습니다. 괜찮아요. 다이어트 된 것 같아서 오히려 좋아요. 영희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사실은 제대로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웠고 눈앞이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준호만 잘 되면 돼. 준호는 특목고에 합격했어요. 영재고등학교, 전국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모인 곳이었습니다. 엄마, 나 합격했어. 축하해, 아들아. 영희는 준호를 꼭 안았어요. 기뻐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생활은 더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엄마, 교재 사야 돼요. 20만 원이요. 엄마, 과학 실험 도구 사야 돼요. 10만 원이요. 엄마, 학교에서 해외 연수 간대요. 300만 원이요. 돈. 모든 게 돈이었어요. 영희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일했습니다. 몸무게는 계속 줄었어요. 50kg이던 몸무게가 40kg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건강검진 받으셨어요? 공장 관리자가 물었어요. 영희는 최근 몇 달 동안 자주 비틀거렸거든요. 아, 네. 괜찮아요. 사실 병원 갈 시간도 돈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공장에서 기계를 작동하던 중이었어요. 영희는 피곤에 찌든 눈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졸음이 왔어요. 안 돼, 정신 차려야 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쾅! 기계가 오작동했습니다. 뜨거운 증기가 영희의 오른손을 덮쳤어요. 으악! 영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이 타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영희 씨, 괜찮아요? 동료들이 달려왔습니다. 영희의 오른손은 이미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병원 가야 해요. 아니, 괜찮아요. 영희는 손을 감싸며 말했어요. 병원 가면 돈이 드니까요. 치료비도 부담이었지만 일을 못하는 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영희 씨, 이거 심각한 화상이에요. 꼭 병원 가야 해요. 관리자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영희는 병원에 갔어요. 이 정도 화상이면 최소 3주는 치료받으셔야 해요. 그동안 손 쓰시면 안 됩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3주. 3주 동안 일을 못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희는 손에 붕대를 감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준호는 학교에 가고 없었습니다. 영희는 거울 앞에 섰어요. 붕대로 감긴 오른손을 바라봤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영희는 다음 날도 일하러 나갔어요. 손은 아팠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영희 씨, 손은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3주 후 붕대를 풀었을 때 영희는 충격을 받았어요. 손이 제대로 아물지 않았어요.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계속 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피부가 울퉁불퉁하게 굳어버렸어요. 켈로이드 흉터가 생긴 거예요. 검지와 중지는 제대로 펴지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영희는 손을 바라봤어요. 보기 흉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미 늦었으니까요. 그래도 손은 쓸 수 있으니까. 영희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준호는 고등학교 1학년 말 전교 1등을 했어요. 엄마, 나 전교 1등. 우와, 대단하다. 영희는 오른손을 감추며 아들을 안았어요. 준호는 엄마 손을 유심히 보지 않았습니다. 2학년이 되자 준호는 말했어요. 엄마, 나 의대 갈 거예요. 서울대 의대. 그래, 꼭 가자. 영희는 대답했지만 걱정이 밀려왔어요. 의대. 등록금이 얼마나 비싼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해야지. 우리 준호 꿈인데.
영희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더 열심히, 더 많이 일하겠다고.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 과외 선생님 한 분 더 모셔야 할 것 같아요. 또, 응, 생명과학 과외. 한 달에 100만 원이래요. 100만 원. 영희는 한숨을 삼켰어요. 어떻게 벌지? 고민하던 영희는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급여가 높은 곳. 그런데 급여가 높다는 건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화학공장 야간 근무. 위험수당이 포함되어 한 달에 25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은 좀 위험해요. 화학약품을 다루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면접에서 관리자가 말했어요. 괜찮아요. 조심할게요. 영희는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화학공장 일은 힘들었어요. 독한 냄새가 났고 조금만 실수해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은 많이 벌렸어요. 석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비상, 비상, 3번 라인 화학약품 누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영희는 3번 라인 근처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모두 대피. 사람들이 뛰어나갔습니다. 영희도 뛰었지만 늦었어요. 쉭. 화학약품이 튀었습니다. 왼손에 직격으로 맞았어요. 으악. 영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른손보다 더 심한 통증이었어요. 영희 씨. 동료들이 영희를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응급차가 왔어요. 병원에서 영희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을 떴을 때 영희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왼손을 보려고 했지만 붕대로 꽁꽁 감겨 있었습니다. 정신 차리셨어요?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제 손은 의사 선생님이 곧 오실 거예요. 잠시 후 의사가 왔습니다. 환자분 화학 화상이 심각했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약지와 소지는 괴사가 진행되어서 절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단? 네. 첫 마디부터 잘라냈어요. 죄송합니다. 영희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어요. 손가락 2개가 없다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울 시간도 없었어요.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앞으로 어떻게 일할지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2주 후 영희는 퇴원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준호가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준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달려왔어요. 응, 괜찮아. 영희는 웃으려고 했지만 손을 보는 준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왼손 약지와 소지가 없었어요. 오른손은 이미 흉터투성이었고, 엄마, 손이, 괜찮아. 엄마 일은 할 수 있어. 영희는 애써 밝게 말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손을 더 이상 보지 않으려는 것처럼. 그날 밤 영희는 혼자 울었어요. 내 손이 이렇게 됐구나.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영희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준호 의대 보내야 해. 그게 전부였어요. 수능 날이었어요. 영희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준호의 도시락을 쌌습니다. 흉터난 손으로 김밥을 말고 없는 손가락 때문에 불편했지만 정성껏 준비했어요. 준호야, 일어나. 수능 날이야. 응. 준호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긴장한 얼굴이었어요. 엄마가 도시락 쌌어. 힘내고. 영희는 도시락을 내밀었어요. 준호는 받았지만 엄마 손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피했습니다. 그 모습이 영희는 조금 서운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잘 다녀와. 엄마 기도할게. 응. 준호는 학교로 향했습니다. 영희는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을 졸였어요. 일하면서도 계속 준호 생각뿐이었습니다. 잘 보고 있겠지?
저녁 준호가 돌아왔어요. 어땠어? 그냥 그래. 준호는 피곤한 얼굴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달 후 성적이 나왔어요. 엄마,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영희는 급히 달려갔어요. 왜? 무슨 일이야? 나 서울대 의대 갈 수 있을 것 같아. 준호의 눈이 빛났어요. 진짜? 응. 점수가 딱 커트라인이야. 영희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흘렀어요. 축하해, 아들아. 정말 잘했어. 20년의 희생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합격자 발표 날. 준호는 컴퓨터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였어요. 영희는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합격자 조회. 클릭. 화면이 바뀌었어요. 합격입니다. 그 글자가 보였습니다. 됐다. 엄마, 나 합격했어. 준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축하해, 준호야. 영희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둘 다 울었어요. 서울대 의대. 대한민국에서 가장 들어가기 어렵다는 그곳에 준호가 합격한 거예요. 엄마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준호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영희는 행복했어요. 이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이 다가왔어요. 어머니, 의대 등록금이 1년에 1,300만 원입니다. 대학 사무실에서 직원이 말했어요. 1,300만 원. 1년에. 영희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벌지? 계산해 봤어요. 한 달에 100만 원 조금 넘게 저축해야 했습니다. 지금 영희의 수입은 한 달에 300만 원 정도였어요. 여러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돈이었습니다. 생활비 빼고 월세 빼고 나면 1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딱 맞네. 하지만 그건 영희 자신을 위한 돈은 하나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괜찮아. 준호만 잘 되면 돼. 영희는 다시 다짐했어요. 준호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새내기 오리엔테이션 날 영희는 준호를 배웅했어요. 재밌게 놀다 와. 응. 준호는 가방을 메고 나갔습니다. 영희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이제 대학생이구나. 뿌듯했지만 한편으로는 쓸쓸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늦게 들어왔어요. 어떻게 됐어? 재밌었어? 응, 재밌었어. 준호는 대답했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준호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희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묻지 않았어요. 며칠 후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학교 친구들이랑 밥 먹기로 했어. 그래, 재밌겠다. 근데 엄마는 안 왔으면 좋겠어. 응? 영희는 멈췄습니다. 애들이 부모님도 같이 온대. 근데 나는 엄마 혼자시잖아. 좀 그럴 것 같아서. 아, 그렇구나. 영희는 이해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 둘 다 계실 텐데 준호는 엄마 혼자. 그게 창피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어. 엄마는 안 갈게. 고마워, 엄마. 준호는 미안한 듯 말했지만 표정은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한 달 후 준호의 친구가 집에 놀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의 남학생이었습니다. 안녕. 들어와. 영희는 반갑게 맞이했어요. 간식을 준비하며 손을 씻었는데 그 친구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영희의 손을 보고 있었어요. 손이?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가 급히 끼어들었어요. 아, 엄마가 사고 좀 당하셔서. 가자, 내 방으로. 준호는 친구를 재빨리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영희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흉터투성이 손, 없는 손가락 2개. 보기 흉하구나. 그날 저녁 영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손을 유심히 봤어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일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상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들 눈에는 충격적으로 보일 수 있겠다는 걸 깨달았어요. 준호 친구들한테 이상하게 보였나? 며칠 후 또 다른 친구가 놀러 왔어요. 이번에는 여학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영희는 손을 뒤로 감추며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 친구도 영희의 손을 봤습니다.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기, 혹시 손이? 일하다가 좀 다쳤어요. 영희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친구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날 밤 준호가 영희에게 말했어요. 엄마, 앞으로 내 친구들 올 때 밖에 좀 나가 있어 줄 수 있어? 왜? 애들이 엄마 손 보고 놀라잖아. 좀 불편해 보여. 준호의 말에 영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 알겠어. 그날부터 영희는 준호의 친구들이 오면 밖에 나가 있었어요.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공원을 걸었습니다. 자기 집인데도 나가 있어야 했어요. 내가 짐이 되는구나. 영희는 쓸쓸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젊은 애들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지만 변화는 계속됐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 축제인데 안 왔으면 좋겠어. 왜? 다른 애들 부모님도 많이 와. 근데 엄마가 오시면 그냥 좀 그래. 알겠어. 엄마, 나 친구들이랑 밥 먹을 건데 엄마는 집에서 먹어. 응. 엄마 학교에 찾아오지 마. 애들이 엄마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 하나씩 거리가 생겼어요. 준호는 점점 엄마를 멀리했습니다. 어느 날 영희는 우연히 준호와 친구의 대화를 엿듣게 됐어요. 야, 너희 엄마 뭐 하시는데? 친구가 물었습니다. 응? 회사 다니셔. 준호가 대답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영희는 여전히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어떤 회사? 그냥 일반 회사. 준호는 얼버무렸습니다. 영희는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창피한가 보구나. 공장 노동자인 엄마가, 흉터난 손을 가진 엄마가 창피한 거였어요. 그날 밤 영희는 혼자 울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여전히 일어나 준호 아침을 차렸어요. 잘 먹고 다녀와. 응. 준호는 대답만 하고 나갔습니다. 영희를 제대로 보지도 않았어요. 2학년이 됐을 때 준호는 더 바빠졌어요. 엄마, 나 이제 바빠서 집에 잘 못 올 것 같아. 그래. 공부 많이 해야 하나 보네. 응. 학교 근처에서 자고 올게. 준호는 집에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빨래하러 올 때만 얼굴을 봤어요. 밥은 밖에서 먹었어. 대화도 줄었습니다. 영희는 외로웠어요. 하지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의대생은 바쁘니까. 3학년 때 준호는 연락도 뜸해졌어요. 엄마, 나 시험 기간이라 바빠. 알겠어. 힘내. 등록금은 통장에 넣어놨지? 응, 넣어놨어. 그럼 끊어. 뚝. 준호는 짧게 대화하고 끊었습니다. 영희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변했네. 예전에 밝고 다정했던 준호는 어디 갔을까요? 지금의 준호는 차갑고 무뚝뚝하고 엄마를 귀찮아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영희는 자신을 탓했습니다. 내가 좀 더 괜찮은 엄마였으면, 손이 이렇게 흉하지 않았으면, 좀 더 괜찮은 직업이 있었으면, 준호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엄마였으면, 그랬다면 준호가 이렇게 멀어지지 않았을까요? 영희는 거울을 봤어요. 50대 초반인데도 60대처럼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어요. 늙었네. 준호가 부끄러워할 만도 했어요. 영희는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해해야지.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계속 아팠어요. 4학년이 됐을 때 준호는 의사 국가고시를 준비했어요. 엄마, 나 국시 붙으면 의사 돼. 그래, 축하해. 잘 될 거야. 근데 엄마, 준호는 말을 멈췄습니다. 왜? 나 의사 되면 엄마 덜 볼 것 같아. 바빠서. 그렇겠지. 영희는 대답했지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나 때문에 의사 됐는데 나를 안 보겠다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어. 내가 바쁜 건 엄마도 알아. 고마워, 엄마. 준호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어요. 영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빈집에서 흉터난 손을 바라보며 영희는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25년 동안 모든 걸 바쳐 키웠는데, 두 팔을 잃어가며 일해서 등록금을 벌었는데, 이제 아들은 엄마를 멀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영희는 여전히 사랑했습니다. 준호를, 자신의 아들을. 그게 영희의 전부였으니까요. 준호는 의사가 됐어요. 국가고시에 합격하고 대학병원 레지던트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의사 됐어. 전화로 들려온 준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축하해, 아들아. 정말 잘했어. 영희는 기뻤습니다. 25년의 목표가 이뤄진 순간이었어요. 이제 돈 벌 수 있겠네. 고생했어, 엄마. 아니야, 당연한 거지. 그럼 끊을게. 바빠서. 뚝. 짧은 통화였어요. 영희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의사가 됐잖아. 준호는 레지던트 1년 차였어요. 바쁜 일정 때문에 집에는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이번 주도 못 갈 것 같아. 그래, 알겠어. 건강 챙기고. 응.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했어요. 영희는 여전히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이제 준호가 의사가 됐으니 쉬어도 되지 않냐고 물어볼 법도 한데 준호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바빠서 그러겠지. 영희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준호의 월급은 300만 원 정도였어요. 레지던트라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수입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영희에게 용돈을 주지 않았어요. 엄마, 나도 생활비 써야 해서. 엄마는 엄마 돈으로 쓰세요. 그래, 알겠어. 영희는 서운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준호도 돈 써야 하지. 2년 차가 됐을 때 준호에게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엄마, 여자친구 생겼어. 진짜? 어떤 사람인데? 영희는 반가웠습니다. 아들에게 좋은 사람이 생긴 것 같아서요. 같은 병원 사람이야. 나중에 한번 데려갈게. 그래,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응. 준호의 대답은 시큰둥했어요. 한 달 후, 준호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똑똑. 엄마 왔어. 영희는 급히 문을 열었어요. 준호 옆에 예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이라고 해요. 어머, 어서 와요. 들어와. 영희는 반갑게 맞이했어요. 수진은 29살 준호와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였습니다. 앉아요. 엄마가 음식 준비했어. 영희는 며칠 전부터 준비한 음식을 내왔어요. 불고기, 잡채, 각종 나물. 정성껏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우와, 많이 준비하셨네요. 수진이 말했어요. 하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집을 둘러보는 수진의 눈빛이 실망스러워 보였어요. 오래된 빌라, 좁은 거실, 낡은 가구들. 자, 먹어요. 영희는 수저를 내밀었습니다. 그때 수진의 시선이 영희의 손에 멈췄어요.
흉터투성이 손, 없는 손가락. 수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손이, 일하다가 다쳤어요. 영희는 손을 감추며 말했어요. 어머. 수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식사 내내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수지는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고 준호는 계속 핸드폰만 봤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30분도 안 돼서 식사가 끝났어요. 우리 나갈게요, 엄마. 벌써? 좀 더 이따 가지. 아니, 약속이 있어서. 준호는 수진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영희는 혼자 남아 설거지를 했어요. 거의 손도 안 댄 음식들을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마음에 안 들었나 보네. 다음 날 준호에게 전화했어요. 수진 씨 괜찮은 사람 같더라. 응, 자주 데려와. 엄마가 잘해줄게. 엄마, 그거는 나중에 얘기해. 준호는 얼버무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석 달 동안 준호는 수진을 다시 데려오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집에 왔습니다. 엄마, 할 말이 있어. 응? 뭔데? 영희는 저녁을 준비하다 멈췄어요. 나 결혼하기로 했어. 뭐라고?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이랑 결혼하기로 했어. 정말? 축하해, 아들아. 영희는 기뻤어요. 아들이 결혼한다니, 손자를 볼 수 있다니. 언제 하는데? 석 달 후. 5월에. 그래, 엄마가 도와줄게.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영희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엄마. 왜? 근데 엄마한테 부탁이 있어. 응, 뭔데?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엄마 결혼식에 안 왔으면 좋겠어.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영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결혼식에 안 왔으면 좋겠어. 준호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번엔 더 또렷하게. 왜? 왜 그래야 하는데?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장모님이 엄마 손 보시면 놀라실 것 같아. 손? 응. 엄마 손. 흉터도 있고 손가락도 없잖아. 그거 보시면 기분 나빠하실 것 같아서. 준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사진 찍잖아. 사진에 엄마 손이 나오면 좀 보기 안 좋을 것 같아. 영희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25년 동안 아들을 위해 일한 손, 기계에 끼어 화상을 입은 손, 화학약품에 녹아 손가락 2개를 잃은 손, 그 손이 보기 싫다고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아들아, 영희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제발 엄마, 이해해줘. 준호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내 친구들, 병원 사람들 다 와. 수진이 아버지는 대학병원 원장이야. 그분 지인들도 많이 와. 그래서 엄마가 오시면 나 창피해. 엄마가 공장 다니시는 거 알면 엄마 손 보면 다들 이상하게 볼 거야. 준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영희의 가슴을 찔렀어요. 나 때문에 의사 된 거 잊었니? 영희는 겨우 물었습니다. 알아. 그래서 고마워. 근데 이건 다른 문제야. 다른 문제? 응. 결혼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수진이 가족도 있고 내 동료들도 있어. 엄마 때문에 내 이미지가 나빠질 수는 없어. 영희는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미지. 아들에게 자신은 이미지를 망치는 존재였던 거예요. 알겠어. 영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 엄마. 이해해줘서. 준호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어요. 난 나갈게. 수진이 기다려. 준호는 그렇게 나갔습니다. 영희는 혼자 남았어요. 거실에 서서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이 손으로 내 등록금 벌었는데 눈물이 흘렀어요.
이 손으로 내 밥 해줬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이 손으로 널 안아줬는데 주저앉았어요.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석 달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준호는 결혼 준비로 바빴습니다. 영희에게 연락은 거의 없었어요. 웨딩홀 계약했어. 드레스 맞췄어. 신혼집 구했어. 문자 메시지로만 소식을 알렸습니다. 영희는 대답만 했어요. 잘 됐네. 축하해. 좋겠다.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자신은 결혼식에 갈 수 없으니까요. 결혼식 이틀 전 초대장이 배달됐어요. 흰색 봉투, 금박 글씨. 신랑 김준호, 신부 박수진. 영희는 초대장을 펼쳤습니다. 예쁜 글씨들, 결혼식 날짜와 장소. 하지만 영희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신랑 아버지고 김태수, 신랑 어머니. 그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엄마의 이름조차 넣지 않았어요. 영희는 초대장을 꼭 쥐었습니다. 보러는 가야지. 결혼식에는 들어가지 못해도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어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오후 2시 강남의 웨딩홀. 영희는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검은색 투피스를 입었습니다. 손에는 장갑을 꼈어요. 흉터를 가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들어갈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준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안 왔으면 좋겠어. 엄마 손 보면 기분 나빠하실 것 같아. 나 창피해. 영희는 차에 앉아 있었어요. 웨딩홀 입구로 하객들이 들어갔습니다. 멋진 사람들, 화려한 옷들. 1시간 후 식이 시작됐을 거예요. 영희는 차창 너머로 웨딩홀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행복해라. 눈물이 흘렀어요. 식이 끝나갈 무렵 하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턱시도를 입은 준호와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진이 나왔어요.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웃는 두 사람. 영희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잘생겼다. 우리 아들. 준호는 행복해 보였어요. 영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서 보고 싶었어요. 주차장 구석에 숨어 지켜봤습니다. 준호는 수진과 함께 웃고 있었어요. 수진의 부모님도 함께였습니다. 행복한 가족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그 속에 영희는 없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데. 영희는 주저앉았어요. 25년. 모든 걸 바쳤던 25년. 하지만 아들의 인생에서 영희는 지워졌습니다. 부끄러운 존재로, 감춰야 할 존재로. 영희는 울었어요. 주차장 구석에서 혼자 소리 없이.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곳에 한 어머니가 울고 있다는 것을. 5년이 흘렀어요. 영희는 60살이 됐습니다. 하지만 70대처럼 보였어요. 몸은 더 망가졌습니다. 손의 관절염이 심해져서 물건을 쥐는 것도 힘들었어요. 허리도 굽었고 다리도 아팠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공장에서 일했어요.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준호는 연락이 뜸했습니다. 엄마 바빠서 못 갈 것 같아. 엄마 장인어른 댁에 가야 해서. 엄마 수진이가 아파서 못 가. 명절에도 오지 않았어요. 설날인데 안 오니? 올해는 장모님 댁에서 보내기로 했어요. 추석인데? 병원 당직이에요. 핑계였어요. 영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오기 싫은 거였어요. 엄마가 보기 싫은 거였어요. 1년에 한두 번 보면 다행이었습니다. 그것도 영희가 먼저 연락해야 겨우 만날 수 있었어요. 준호야, 엄마가 밥 사줄게. 나올 수 있어? 이번 주는 바빠요. 그럼 다음 주는? 다음 주도. 일정이 있어서요. 결국 만나지 못했습니다. 영희는 외로웠어요.
집에 혼자 있으면 준호 어렸을 때 사진을 꺼내 봤습니다. 3살 때 준호, 초등학교 입학식 때 준호, 대학 합격했을 때 준호. 그때는 날 좋아했는데 영희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울었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영희는 막 퇴근해서 집에 도착한 참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어요. 이 시간에? 이상했어요. 준호는 밤늦게 전화한 적이 없었거든요. 여보세요?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엄마. 지금 갈 수 있어? 갈 수 있다니? 무슨 일인데? 영희는 불안해졌습니다. 그냥 가도 돼? 그래 와. 무슨 일이야? 가도 돼요? 준호는 다시 물었어요.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응 와.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영희는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가 서 있었어요. 하지만 영희가 아는 준호가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했고 눈은 충혈돼 있었어요. 턱수염도 자라있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아들아, 무슨 일이야? 엄마. 준호는 영희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30살 남자가 의사인 아들이 현관에서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들어와, 일단 들어와. 영희는 준호를 안으로 들였어요. 준호는 소파에 주저앉아 계속 울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말해봐. 영희는 준호 옆에 앉았어요. 한참을 울던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이혼했어. 뭐라고? 영희는 깜짝 놀랐어요. 수진이랑 이혼했어요. 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준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장인어른이 병원에서 횡령을 했대요. 횡령? 네. 병원 돈을 빼돌렸대요. 수십억 원을.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게 들통나서 경찰 조사받고 있어요. 병원은 파산했고 장인어른은 구속됐어요. 세상에. 수진이네 가족이 다 몰락했어요. 재산도 다 날아갔고. 준호는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래서 이혼한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준호는 말을 이었어요. 제가 장인어른 일에 연루됐대요. 제 명의로 된 계좌도 있고 제가 서명한 서류도 있다고. 내가 왜? 저도 몰랐어요. 장인어른이 제 이름을 쓴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서명만 했는데. 준호는 울먹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병원에서 해고됐어요. 의사 면허는 남아있지만 어느 병원도 저를 안 받아요. 영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수진이도 저를 떠났어요. 자기 아버지 때문에 제 인생이 망했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혼하자고 했어요. 제 재산도 다 날아갔어요. 장인어른 빚 갚는데 다 들어갔어요. 준호는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한테 도움 청했어요. 같이 의대 다닌 친구들, 병원 동료들. 하지만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다들 연락을 끊었어요. 제가 스캔들에 휘말렸다고, 같이 있으면 자기들한테도 안 좋다고. 준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장모님도 장인어른도 연락 안 받아요. 수진이도 연락 끊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어요. 정말 아무도. 준호는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엄마밖에 없어요. 영희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5년 전 자신을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한 그 아들. 손이 보기 싫다고, 창피하다고 한 그 아들. 명절에도 오지 않던 그 아들. 이제 와서 엄마를 찾는 아들. 엄마. 준호는 영희의 손을 잡았어요. 흉터투성이 손, 손가락 2개가 없는 손. 5년 전에는 보기 싫다고 했던 그 손을.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준호는 울었습니다.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해서, 엄마 손이 보기 싫다고 해서,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데, 나는 뭘 한 거야? 준호는 영희의 손을 자신의 이마에 갖다 댔어요. 이 손으로 나 키우셨잖아요. 이 손으로 내 등록금 버셨잖아요. 나는 그걸 부끄러워했어요. 창피해했어요. 엄마를 거부했어요. 준호는 오열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영희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화도 났고 서운했고 슬펐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아들이었어요. 25년 동안 키운 아들. 모든 걸 바쳐 사랑한 아들. 영희는 천천히 손을 들어 준호의 머리에 얹었습니다. 흉터난 손으로. 그래. 영희는 말했어요. 들어와. 엄마, 밥은 먹었니?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고프겠다. 엄마가 해줄게. 영희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어 남은 재료들을 꺼냈습니다. 손이 잘 움직이지 않았지만 천천히 음식을 준비했어요. 준호는 소파에 앉아 영희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굽은 허리, 느린 동작, 흉터난 손. 이 엄마가 자신을 위해 25년을 일했다는 게 새삼 실감났어요. 다 됐어. 먹어. 영희는 라면과 김치를 내왔습니다. 준호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눈물 때문에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울지 말고 먹어. 식어. 네. 준호는 라면을 먹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맛있어요. 이것도. 준호는 울먹였어요. 5년 동안 엄마 밥 한 번 안 먹었는데. 괜찮아. 지금 먹으면 되지. 영희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자고 가. 네. 그날 밤 준호는 어렸을 때 자던 방에서 잤어요. 영희는 준호 옆에 앉아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엄마, 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준호가 물었어요. 뭐가? 나, 다시 제대로 된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다시 일할 수 있을까요? 영희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하지만 실수했으면 다시 하면 돼. 넘어졌으면 일어나면 돼. 영희는 미소 지었어요.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 준호는 다시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1년이 지났어요. 준호는 서울을 떠나 작은 지방 도시의 병원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서울에 비해 적었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엄마, 나 첫 월급 받았어. 전화로 들려온 준호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그래, 축하해. 용돈 드릴게요. 아니야, 넌 내가 써. 아니에요. 이제 제가 드릴게요. 준호는 고집을 부렸어요. 한 달 후 영희의 통장에 1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영희는 통장을 보며 울었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준호가 용돈을 준 게. 준호는 매주 주말마다 서울로 올라왔어요. 엄마 왔어요. 어서 와. 준호는 엄마와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손 좀 봅시다. 준호는 영희의 손을 살폈어요. 관절염이 심해져서 약을 처방해 줬습니다. 이거 꼭 드세요. 그리고 이 크림도 바르시고요. 그래, 고마워. 준호는 영희의 손에 크림을 발라줬어요. 조심스럽게, 다정하게. 미안해요, 엄마. 이 손을 창피하다고 했던 거.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절대 괜찮지 않아요. 준호는 영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손이 없었으면 저도 없었어요. 이 손이 저를 키웠어요. 이제는 제가 엄마를 돌볼게요. 제가 엄마 손 치료해 드릴게요. 준호는 진심이었어요. 그날 이후 준호는 정말 바뀌었습니다.
매주 찾아와서 영희를 돌봤어요. 병원비도 내주고 생활비도 보내줬습니다. 엄마, 이제 일 그만두세요. 아니야, 나 일할 수 있어. 아니에요. 제가 벌게요. 엄마는 쉬세요. 준호는 고집스럽게 말했어요. 결국 영희는 일을 그만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쉬게 된 거예요. 엄마 뭐 하면서 지내세요? 텔레비전도 보고 산책도 하고. 좋네요. 많이 쉬세요. 준호는 웃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영희에게 말했어요. 엄마, 저 다시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 네. 좋은 사람 만났어요. 어떤 사람인데? 같은 병원 간호사예요.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준호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래, 잘 됐다. 근데 이번엔 준호는 영희의 손을 잡았어요. 꼭 결혼식에 와주세요. 주인공 자리에 앉아주세요. 영희는 눈물이 났어요. 정말? 네. 제가 모든 사람들한테 말할 거예요. 이게 제 엄마시고 이분이 저를 키우셨다고. 준호는 영희의 흉터난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댔습니다. 이 손으로 저를 키우셨다고. 자랑스러운 우리 엄마시라고. 영희는 울었어요. 준호도 함께 울었습니다. 늦었지만 고맙습니다, 엄마. 응,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아들아.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안고 있었어요. 흉터난 손과 손이 맞잡혀 있었습니다. 그 손은 이제 부끄러운 게 아니었어요. 사랑의 증표였고 희생의 상징이었고 어머니의 위대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모의 희생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부끄러워할 것은 부모가 아니라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그 마음입니다. 하지만 돌아오기에 늦은 때는 없어요. 깨닫고 뉘우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께 오늘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